자, 세월호 유족이 또다시 갑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요. 술을 마시고 호프집 주인 등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황순욱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차장. 네네. 자, 또 갑이 된 유족,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남녀 4명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자 이제 술집 주인이 이를 말렸는데 이 말리는 주인을 끌고 나가서 폭행을 한 겁니다. 이 손님들이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바라보던 이 다른 손님이 또 말렸는데 또 폭행을 했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CCTV 화면인데요. 누군가를 지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고 있죠. 여성이 때리고 사람이 이제 술집 주인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서 말다툼을 벌였던 그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44살 전모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한 간부로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세월호 유족이다. 내가 세월호 유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이 말리자 격분을 하면서 나 말리지 마라. 나는 세월호 유족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을 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사건 경위를 황순욱 차장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던 일행 남녀 4명이 있었고 격한 말다툼이 벌어지자 호프집 주인이 소란하다고 하면서 이제 말린 거죠. 싸움을 말렸겠죠. 말리는 호프집 주인을 이제 일행 중 한 명이 전모 씨가 폭행을 하게 됐고 이걸 보고 이제 말리는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 제지를 하자 그 손님까지도 끌고 나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말리는 중에도 그 이빨로 모자를 막 물어 뜯는 등 하여튼 굉장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내가 세월호 유족이다. 굳이 이거 밝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시비가 됐으면 그냥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주먹이 오고 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술 먹다 보면. 근데 굳이 그걸 밝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온 국민들이 다 애도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도가 좀 지나쳐서 세월호 유가족이 하나의 신분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세월호 유가족인데 왜 누가 나를 건드려가 돼버린 것 같고 이게 그냥 우리가 애도할 대상이 됐던 분들이 지금은 특정한 지위, 뭐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일정한 세력이 돼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뭐 김현 의원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그렇고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하지만 이런 행태를 보여주시면 이 국민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싸움이 났을 당시에 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라도 주인이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릴 만한 말이는 없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이분들이 이제 니들 여기서 장사 못할 거야라는 식의 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월호 유족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여기 단원이다. 단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도 가슴이 아픈 단원고 학생들의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유가족인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 나를 자극할 수 있느냐. 이런 바탕에는 아픈 어떤 상실감이 지나친 자신들에 대한 하나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한 나의 처지를 다 인정하고 하나의 봐줄 것이다. 말하자면 특권의식화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인데 저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아파해줬던 마음은 지금 갈수록 잊혀지고 자꾸 본인들이 저러한 부분을 자꾸 되새기게 되면 우리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봤듯이 유가족 대책위 간부들의 이른바 그것이 완장이냐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제대로 정상적인 생각을 돌아오셔서 주민들과 같이 삶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피해자였던 호프집 주인 저희가 직접 전화로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하는 거는 너 이 동네에서 이제 장사 못해. 장사 사게 만들어 보자. 계속 얘기는 했고요. 세월호에 대한 것은 저희 또한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슈퍼 갑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맞는 말씀 같은데, 황순욱 차장. 네. 지난번에 대리기사, 김현 의원이 연루됐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간부 예. 내지는 그 소속된 분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김현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검찰의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9월 17일 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며칠 후에 이제 대리기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죠. 그리고 김현 의원이 그 다음 달인 10월 28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5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어떠한 기소라든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왔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 당시에 수사가 지금 5개월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로 송치가 된 뒤에 계속 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식의 폭행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나도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 아까 앞서 황순욱 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9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이 10월 28일 날 검찰에 송치되고 지금 5개월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류의 폭행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네. CCTV 아셨겠지만 전부 다 CCTV도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 진술 있고 목격자 진술이 전부 있었으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랬다면 아무리 못해도 작년 연말 전에는 기소나 혹은 불기소 여부가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걸 늦췄다라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사하고도 무관한 문제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폭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소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는 것 같은데 모든 국민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수진 차장. 네. 검찰이 인사 있으면 일반인 폭행 사건 수사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인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간 검사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빠른 기소와 수사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검찰이기 때문인데요. 이 백성문 변호사가 금방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작년 10월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5개월째 기소 여부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식에서 벗어난 검찰의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이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상식선에서 검찰의 수사 이뤄져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검찰에 촉구를 했는데 검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국민들 다수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수사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